전 세계가 이제 석유 시대가 아무래도 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 산소 시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중동 석유, 이렇게 석유 보유 국가들 또는 그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가스 석유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절대적인 지위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지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소산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가 차이, 그렇죠. 얼마나 가격을 싸게 만드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업혁명과 비견될 만한 것인데, 수소산소를 단가를 싸게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가를 싸게만 만들 수 있다면 기존의 모든 에너지 원에 있어서 계속 순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게 러시아다 아니면 이렇게 사우디 중동 쪽이다 그러면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수입이 줄어들거나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국민의 생활도 약간 곤란하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석유 정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정제 산업에 나설 것 같고요. 미타보다는 어떤 전 세계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이 산업화, 기존에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건 단순하게 의존하던 것에서 서구권,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일단 다른 나라 수출 수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쪽을 가지고 이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이제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미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추출 방법에는 재방법도 있고요.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소 추출하는 방법은 정유 및 제철 공장 등의 부소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화석 연료를 개질하였거나 신생성 에너지를 활용한 물의 전기 분해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단가를 싸게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수소 시대에 맞춰가지고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단순히 아주 뭐 석유를 수소에서 수소를 브라운가스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거든요. 약간 브라운가스가 고온을 만들어내 고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보관할 때 터지기 쉬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수소산소를 따로 보관하면 된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수소 2, 산소 1이잖아요. 브라운가스가. 그럼 거기를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1.5, 수소 1, 산소 1.4, 수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2, 수소 1, 4.5 이렇게 수소 1, 산소 7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서 항공유가 됐든 배 선박유가 하든 자동차로 움직이든 기타의 모든 것을 하시든 이런 서로 비율 관계를 이렇게 브라운가스에서 넘어서서 산소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더해서 각각 따로 보관을 한다. 항공유가 항공적으로 사용하든 비행기에 사용하든 자동차에 사용하든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배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서로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온도를 높여주고 필요한 만큼 거기다가 연소실로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거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휘발유 같은 것을 증기화 시켜가지고
석유 방식을 그러니까 뿌려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군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증기화시켜서 같이 섞어주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장약이라든지 탄약 같은데 또는 포탄 같은데 탄약에다가 수소산소 개수를 좀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증기를 좀 섞어준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폭발력이 틀리죠. 그다음에 그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엔진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예, 휘발유 산소를 같이 따로따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시켜서 설계를 휘발유 산소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그렇고 휘발유 산소를 뭐 경유 산소, 항공유 산소 해도 상관없어요. LPG 산소 이렇게 똑같이 가스래도 그럼 그거를 서로 각각 따로 보관했다고 섞어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필요한 만큼 각 속도를 따라서 저속, 중속, 저속에 따라서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연료 양을 따라서 속도를 저속, 중속, 저속을 만들어내거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관에 연소 방식이 됐든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각각 틀린 연료를 줘서 그로 인해서 오른쪽, 왼쪽에 많이 주는 쪽으로 회전이 이쪽으로 힘이 그쪽으로 가겠죠. 사람도 오른쪽 힘을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듯이 뒤로 힘을 주면 뒤로 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연료를 제어해서 그에 따라서 회전수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의 회전수를 결정한다든지 프로펠러의 회전축을 결정한다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시면 것이 이제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여기 배 같은 것도 되고 항공기도 이렇게 변속기 구조가 완전히 없어지고 연료 양을 따라서 연료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료를 분사를 해서 연료를 공급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풍향 이렇게 좌우의 조향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석유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수소 추출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이렇게 막대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고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만 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솥 같은 것들을 큰 솥을 물 데우기보다 작은 솥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물을 데워서 증기 발전하고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식혀진다 했을 땐 여기 다시 한번 거기서 물을 끓일 수 있어요. 그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석유 방식이다, 가스 방식이다,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갖다 가루화시키고 액상화시키고 증기화시켜서 태워서 그걸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주 그 바닷물에 어떤 식혀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지금까지 필요했지만은 육지 안에서 이것을 소규모 분량으로 하면은 전기를 얼마든지 우라늄, 플루토늄, 토늄을 태워서 그로 인해서 물을 끓여서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준다든지 휘발유, 석유를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석탄을 액상화, 증기화 시킨 것을 같이 섞어서 태워주는 혼합된 연료 태워서 발전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스 방식이다 그러면 수소, 산소 아니면 석유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루토늄,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이런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된 것, 가루화된 것을 같이 태워주는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주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추출 방식이다. 그러면 석유 추출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수소를 넣었던 것에서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또는 그것을 발화의 가능성을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억제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온 이렇게 고압을 집어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연료를 이렇게 데워주잖아요.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끓이면 거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기체가 위로 날아가면서 안에가 이렇게 좀 더 고품질의 이런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오일 샌드 이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오일 샌드 하실 때도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 또는 수소산소를 같이 기술 넣어서 이렇게 이런 기체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분리해낸 고주게 정지해낸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 고무라든지 아니면 되게 각종 그 금속 제조에 있어서 용광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철에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전기를 전기 방식인데요. 전기를 자동차 회전축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가 얼마예요? 엄청 많죠. 그럼 거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요. 많이 감아놔가지고 많이 감고, 얘는 그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감아놔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하는 기술은 모터 기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터 같은데 자동차 제너레이터, 발전기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여러 스피커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 자석들이 들어간다. 크기가 틀리게 할 수도 있으나 작은 것이 빨리 닳았을 때는 수명이 좀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두께만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생산이 많이 되는 거죠. 전기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 안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 구조를 따라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다른 선 차별해 가지고 두껍게 넣어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넣어주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에너지가 전기가 축적되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터의 구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죠. 저희도 이게 세탁기 직전에서는 거기에 설치해 놨더니 잘 되더라고요. 7년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선,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하는 이런 카패시터 구조는 반도체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동그란 점이나 네모난 점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를 이렇게 3D 반도체 이런 데서 트랜지스터를 제가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 그랬죠. 같은 면적 대비해서 카패시터도 틀리게 대중소 들어가는데 면적 대비해서 집적을 높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TV 화소수도 그렇고 레이더 소자 같은 데 같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는 그 소자 하나하나의 전력을 대중소, 강중약이라고 합시다. 전기를 틀리게 들어가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이동통신, 유성통신 등의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 1cm, 0.1cm, 1cm와 0.1cm, 1.1cm, 그 다음에 0.3cm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좌표 숫자 방식 표시하고 거기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사용하고요. A사 레이더라든지 군사무기에서도 이 방식을 앞으로 다 사용합니다. 저격소총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주포탄, 이렇게 한포탄, 항공포탄 할 때도 모든 것을 이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도 좌표 숫자 방식을 앞으로 다 쓴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가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좌표 숫자 방식은 항상방에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웨브 전파다 그러면 마이크로웨브 전파를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를 묶으면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 이 기술 구조는 제가 독특한 구조라서 A사 레이더에서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면 저걸 탐지할 때도 보다 훨씬 멀리 가고요.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2개를 섞었는지 3개를 섞었는지 4개를 섞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비밀 통신이 되면서 드론 조종을 할 때 드론 100대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1시간마다 전파의 파형을 바꿔서
A3 이렇게 AM, FM 라디오 우리가 채널 바꾸듯이 그렇게 해서 각각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컴퓨터다, 위성통신이다, 기타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KT 거 전파 받고 SK 거 전파 받고 이동통신하고 틀려도 각각 전파를 틀리게 수신할 수 있는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도 틀리게 받을 수 있죠.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 A 인터넷 회사의 전파, B 인터넷에서의 전파망을 각각 틀리게 수신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위성통신,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 이런 무선 TV에서도 서로 각기 틀린 전파를 AM, FM 라디오 수신하듯이 수신하고 또는 송신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기타 다른 것들을 정보를 주고받죠.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서로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방 안에 사무실에 SK 거 10개 있다 해서 안 오나요? 같은 회사. KT 거 10개 있다 가까워 오죠.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할지라도 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든 20개든 100개든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와 같이 해서 성수신 구조,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정보가 널널하죠. 이렇게 안에 이제 사원들이 100명인데 유선전화가 한 대고 무선전화 한 대다 그러면 이미 딜레이 되죠. 그럼 100대 100도로 증설을 했다고 합시다. 통신 도로를 정보. 그러면 일처리가 엄청 빨라지죠. 이와 같이 컴퓨터 안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도 통신선을 이쪽으로 증가를 시켜서 그다음에 통신칩 같은 거, 그다음에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모든 형태의 통신 구조에서도 이것을 증가시켜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는데요. TV 안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 GPU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다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를 100개로 잘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도로를 타고 하나의 창고에 가서 짐을 부리면 저장하고 그러면 늦죠. 발열도 생기고. 그러면 100개로 쪼개놨으면 100개나 50개 또는 20개,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 도로를 타고 100개 창고에 가서 짐을 부려놓고 정보를 저장한다. 또는 연산한다. 기타 다른 일처리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나중에 재조립하기 위해서 동영상 파일에는 일련 번호를 붙여놓을 수 있고요. 기타 암호적인 방식도 동원할 수 있어요. 해커가 마음대로 해킹을 해도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 없도록 또는 각각 지역이 틀리게 해서 다른 컴퓨터에 데이터 센터에 분산해서 저장해 놓는다든지 지역을 틀리게 해서 통신을 언오프 시켜가지고 여기서 오프 시키니까 갈 수가 없죠. 해커가 다 조립을 못하게 돼서 정보를 정확히 열어볼 수 없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CPU, GPU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지치기라는 방식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가지가 10개로 이렇게 분할되거나 그 밑에 서브 이렇게 분할됩니다. 원래 이건 배터리 방식인데 이런 배터리겠다 합시다. 이건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결합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가지치기라는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 하나하나에 2차 전지다 그러면 전선을 다 달아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100개를 쓸지 200개를 쓸지 50개를 쓸지 10개를 쓸지 전기 양을 통제를 합니다. 배터리에서 갖다 쓸 때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쓰셔도 안 되고 현대기아에서 쓰셔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2차 전지를 싼 2차 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100개, 1000개를 연결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2차 전지로도 이런 방식으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100개, 1000개, 10,000개를 그 이상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서 빨리 충전하고 이렇게 방전, 이렇게 전력을 갖다 쓸 때도 섬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고요.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인버터 발전기를 써야 되잖아. 가정의 전기가 이게 공급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주 전원선이나 컴퓨터 또는 냉장고 필요한 곳에 꽂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동 110이나 220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인버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기
그냥 그 배터리로만, 가족용 배터리나 야외용 배터리만, 현대 기아차에서 꼭 하실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용이나 가정용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딱 전원을 꽂아 놓으면 수리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용량에 따라 가격이 틀리고요. 이런 거 이렇게 배터리 하나에도 안에도 20개 셀이 있어서, 그것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2개를 쓸지 5개를 10개를 쓸지 전기를 통제하는 기술로 씁니다. 이건 앞으로 향후로 휴머를 넣었을 때 전기를 섬세하게 통제하는, 이런 왼쪽 오른쪽 다리 이렇게 섬세하게 통제하는 이런 기술로도 쓰이고요. 앞으로 자동차 변속기 없어지고 저속, 중속, 조속을 연료 양을 따라서 통제한다. 시시각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기술이 앞으로 쓰일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왼쪽, 오른쪽 틀리게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많이 주는 쪽으로 전기 방식이든 소기 방식이든 수소 방식이든 이렇게 해서 조향하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행치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 가변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이다. 그것도 가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선 분사, 사선으로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든지 프로펠러 방식이나 비행체다 그러면 사선으로 분사해서 비행체의 무기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양력과 추력을 같이 나타내는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비행체에서도 연료 방식으로 사선으로 분사를 해서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사선 분사를 비행체가 구형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서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힘을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양력을 일으켜서 수직기 이착륙을 하는 이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은 프로펠러도 가능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크고 작은 연탄구멍을 넣고, 그래서 작은 연료를 분산해서 이렇게 연탄구멍처럼 하시면은 이렇게 기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꼭 올라가서는 이제 본격적인 무사를 하면 속도를 높이 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와 같이 수직 이착륙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압축 공기를 갖다 밑으로 이렇게 지금 공기부양정처럼 같이 뿜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형태 비행체에서 수소, 산소다 그래 연료를 태워서 간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전후 좌우로, 현대에는 블레이드 구조를 없애버려. 블레이드는 이제 공기를 집어넣는 흡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럼 압축 공기를 대신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줄여주고, 전후 좌우로 어떻게 열차 같은 것도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엔진 이렇게 연료 태우는 방식을 전후 좌우로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도 놔도 되고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죠. 이렇게 해서 전후좌우로 이쪽에 어프시키고 연료를 태워서 간다. 위쪽을 하면 밑으로 가고, 이쪽을 틀어주면 이쪽으로 가고 위로 가겠죠. 위로. 이쪽을 틀어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틀어주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언어프 방식으로 해서 전후좌우 사방으로 해서 양옆으로도 가능해요. 양옆으로도 움직이는데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알릴 수 있고, 프로펠러 방식도 이렇게 소형 잠수정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비행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료를 태워서 하던 프로펠러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대신 블레이드는 공기 흡입 장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연료를 여기다 공급을 해가지고 태워주면 그 방향을 따라서 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오면 이쪽을 살짝 가동시켜 옆으로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이 선회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소형 잠수정이다 그러면 어뢰가 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이쪽 걸 가동해서 이쪽으로 살짝 피해주기만 하면 돼. 되게 효율적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연료 태우는 것을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항공모함 같은 그거보다 더 큰 비행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이드가 없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블레이드는 없어지고 연료를 태워서 움직인다는 거죠.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블레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기만 흡입해서 보내주고, 그럼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연료가 이제 수소가 됐든 뭐 항공유가 됐든 뭐가 됐든 블레이드라는 거 없어서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압축 공기라는 것은 그 공기 부양정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때 여기서 이제 끝에다가 점화 장치를 달아서 연료가 여기까지 나오고 끝에 점화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기만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제 이론입니다.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그럼 비행체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가볍죠. 이런 연료 태워서 움직이는 이걸 갖다 10,000개를 갖다 제작했다 합니다. 이거 10,000개 제작하면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질까요? 이런 작은 거라도 10,000개, 10만 개를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하면 비행체 큰 무게, 항공모함 같은 그런 기술 구조도 이렇게 하늘 위에다 띄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방식에서 자동차 프로큐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달리니까,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이것은 스피커에서도 있고 제너레이터 발전기에서도 모든 모터 기술에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모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감안하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다른 데와 차별해서 두껍게 만들어서 전력을 거기서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구동을 강하게 하는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데 이제 같은 두께다 그러면 다른 데가 2개짜리 들어간다면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여기 10개짜리를 집어넣어주는 모터 직전에서는 과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들을 이렇게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신호를 중폭한다든 전기를 중폭한다는 기술도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코너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코너 기술에서 이렇게 있으면 반도체의 코너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부딪혀 갖고 신호가 소실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중폭하는 구조로 가져가 돼요. 광섬유선에서도 동축 케이블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이나 동축 케이블에도 전기 서로 두께가 틀린 그런 어떤 동축 케이블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리선이 됐든 뭐 같은, 그럼 거기서 신호가 왔다 갔다 이렇게 중폭구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전기 방식이 있죠. 신호선을 때는 전기를 미약하게 주죠. 근데 이제 전기선으로 사용할 때는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모터의 직전회선에 들어갑니다. 모터의 직전회선에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터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이 된 거로 파워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같은 데나 뭐 자동차, 회전축, 헬리콥터, 이렇게 드론, 회전축,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회전축에다가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회전 파워가 증폭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도 K2 전차나 이렇게 K9 자주포라 변속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다. 라는 것을 저 변속기에는 그 중에 어떤 여기다 딱 붙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랄까 밴딩 방식의 그 톱니바퀴가 들어가고요. 그 위를 감싸는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안과 밖으로 있어서 감싸고 밑에 있는 변속기 또 하나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톱니바퀴만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 있고 밴딩식으로 딱 붙어가지고 톱니바퀴를 구현하시면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링 제가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밴딩식 톱니바퀴가 있고 밴딩식 톱니바퀴가 그를 원통형으로 감싸는 이런 톱니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그걸로도 이렇게 대남 매듭권이 와있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워가 증폭되죠.
또 이런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이나 모든 회전축에 이렇게 스크류처럼 이렇게 모양을 줘서 오래 써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술 구조 속에서 만드는 회전파하고 끝에만 넣으셔도 되고요. 회전파하고 세집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터 회전축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낚시줄 같은데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밴딩만 감아줘도 그냥 테이핑만 해주더라도 낚시줄은 강해집니다. 그와 같이 낚시줄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산업용 로프, 철 로프 같은 거, 금속 로프 이런 거 중공업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워가 세집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 기술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지는데, 그러면 비행체의 무게를 띄워주면 양력과 추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행체의 무게감이 없이 움직이는 거로 되게 좋아지고, 압축 공기를 갖다 사방으로 여러 겹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내뿜어주면 압축 공기 막으로 인해서 초공동어처럼 마찰론이나 기체가 고열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압축 공기를 밑으로 내뿜어서 수직이 착용할 때도 도움이 되거나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선 분사의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는 이렇게 가변으로 움직여서 직선으로 움직이다가 가변으로 움직여서 사선으로 분사하는 이런 기술 구조. 프로펠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사선 분사의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더라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 이건 용합열을 얻기 위해서 보다 고열에 일어납니다. 전자레인지로 물 데우듯이 물에다가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도적에서 파형이 든 적외선도 여러 개의 파형을 가지고 상중하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회전 기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끓여지면서 이것이 수소산소가 추출이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전파 그 안에 물을 갖다 직접 데우는 이런 방식과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 이렇게 해서 수소산소 약간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같이 동원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광로나 물을 끓이는 구조에서도 이렇게 전기 방식을 이렇게 같이 끓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이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돼지꼬리 땡땡이처럼 전기로 해가지고 이런 거 물을 끓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없을까라는 기분. 그러면 물을 상중하를 동시에 끓여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수십 개나 수백 개 넣으면 전기를 흘려갖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고온을 만들어내거나 빨리 끓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금속 막대를 집어넣어서 끓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금속 막대는 꼭 돼지꼬리 땡땡이 아니더라도 금속 막대를 집어넣어서 끓여서 상중하로 이렇게 물을 동시에 높이를 틀리게 해서 데우는 기술로도 사용합니다. 선풍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풍기, 집안에 있는 선풍기를 이렇게 상중하로 만들어서 보통 이게 선풍기를 각각 두고 5개 둬도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동시에 상중하의 열을 식혀버리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 제 기술 한번 발표를 어디선가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현재 있는 에어컨을 상중하로 이렇게 에어컨을 배출하거나 에어컨 시원한 공기를 그렇게 만드셔도, 냉풍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격이 싼 거는 상하만, 상중만 이렇게 하셔. 밑공기는 차가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키다리 선풍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더운 공기 이루가잖아요. 위에 있는 공기를 식히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풍기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저속, 중속, 고속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공기 연기 빼는 또 저속, 중속, 고속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강하게 해서 딱 뽑아내고 연기가 많이 찼을 때 평상시에 그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풍기 자체를 갖다가 하나를 회전을 하거나 해서 안쪽 공기를 밖으로 빼거나 역회전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2개나 3개짜리를 하나 있어서 하나는 2개짜리가 있어서 바깥으로 하나는 안쪽으로 공기를 그런 역할을 그렇게 환풍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풍기에다가 공기 정화기, 금속 필터나 어떤 부지포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둬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부지토망 필터는 이렇게 뺐다 뺐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드셔도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를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여기다가 두께가 틀린 연구장도 배치해서 자동차 회전축에 굴러갈 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차 달릴 때 풍력 뭐 물레방아처럼 하든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사용해서 이 풍력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에 뭐 이렇게 바다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도 좋죠. 그래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뭐 크게 몇십억짜리 돌리시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둥을 세워서 안에 있는 회전축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동일하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들을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인 대중소 2개가 틀린 전기선들이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리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 큰 거 돌아가는데 몇십억짜리 수리 한번 하려면 돈 엄청 깨집니다. 1년 전기 생산에 다 나갑니다. 항상 멈춰져 있더라고요.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부식이 좀 있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수력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력 발전기로도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드리거나 국물을 끓여드려서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회전축은 동일하고요. 좀 전에 기술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수기 필터를 말씀하세요. 정수기 필터 좀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네모나게 펼친다고 합시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목적별 필터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한꺼번에 겹쳐놓으면 물이 되게 빨리 이렇게 정화가 되죠. 역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제기술입니다. 공기 필터도 동일하게 원리로 하셔도 제기술.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이거를요. 대용량 공기도 빨리 정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풍기 뒤편에 이렇게 좀 길게 해가지고 수십 개의 알루미늄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뭐 대중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안에 회전 공기가 회전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속도 좀 더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되게 시원해지는 선풍기, 냉풍기, 그 다음에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냉각, 컴퓨터 쿨링팬에다가 달아 놓을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시원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금속을 통과하는 거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한 통로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것이 그 냉매가 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부지포망 필터,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를 촘촘히 사이즈별로 놓으면 공기가 정화됩니다. 부지포망 필터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간단하게는 어떤 선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사무실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 공기 통로를 통해서 여기는 선풍기 팬이 있고요. 사무실용이나 차량용, 그다음에 집안의 탁상용으로 이렇게 해서도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지포망 필터를 넣어서 금속망 필터도 돼요.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망 필터에다가 공기를 정합니다. KT 홈쇼핑에서 가스레인지 이렇게 고기 냄새 후드, 고기 이렇게 굽는데 바로 옆에다 설치해서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꼭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하시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망,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또 그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 정보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옵니다. 지적재산권협회, 정부의 기관이 엄청나게 광고를,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로 YTN에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봤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품이 제품화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콘센트 이런 데다가 이렇게 콘센트 데다가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거기서 곧바로 또 그 순간 만들어 나오시더라고요. 누전 차단기를요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제품이 복잡해져. 이 줄에다 둬야 됩니다. 그런 누전 차단기 만드시면 이런 콘센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뜯어봤더니 말씀이죠. 뜯어봤더니 이게 얇은 거를 그냥 꽂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220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110도 될 수 있는데 전선의 굵기가 서로 틀려서 여기가 전기가 정체되어서 이게 작동을 안 했을 것으로. 특히 여기 배전기도 불납니다. 저도 불날 뻔해서 두 개를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두 개를 교체했는데 그리고 뜯어봤거든요. 이런 걸 꽂아놨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문제가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두께를 보강하거나 안에다 연가가 많이 들어가면 굵은 구리줄을 쳐가지고 충분한 두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콘센트에도 이 기술 구조, 여기에도 이것도 굵은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두께를 이렇게 강화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저 최근에 5개 이상 갈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그래서 물이 항상 들어갈까봐 조바심인데 옆으로 이렇게 넓게 처리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천정 같은데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여러 개로 이렇게 천정해서 전 분할을 할 때 전기선을 여기 꽂고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전기선 까면 딱 2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꽂기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전선이 분리가 돼 거기서 분할이 되도록 분기선 그런 콘센트 방식 이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 누전 차단기 자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 남의 기술이 꼭 멋대로 갖다 쓰시는데 참 지적재산권 법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콘센트를 갖다가 제가 CCTV용 12.5V 약한 전기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8개를 꽂으면 현재는 CCTV 운영하니까 8개를 꽂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 한 개만 딱 꽂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전력, 그러니까 12.5V나 기타 다른 볼트도 되겠죠. 저전력을 담당하는 콘센트 10개짜리, 20개짜리 만들어 꽂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 만드시면 되겠죠. 또는 이 자체를 CCTV용이나 전력을 해서 이걸 꼽는 거 없애고 우리 그냥 전력을 변환기만 달아놓고 그래서 여기다 전기선을 가지고 CCTV에 전선만 연결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인데 이거를 카페 같은데 20개짜리다 이렇게 짜리다 이것도 동일한 방식에서 하나만 꽂고 이거를 갖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각각 꽂는 방식은 좋은데 과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뭐랄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변환시켜주는, 이렇게 전기를 변환시켜 줘가지고 이것을 종리의 상 휴대폰 회사에 이렇게 회사 그 휴대폰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관없이 만능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카페 같은데 20개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과열이 불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꽂아 가지고 충전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 같은 것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카페에다 일일이 20개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개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5개,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능 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능 핀이 있어서 회사의 기종에 상관없이,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꽂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 이게 캠페인송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